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제 명사 관사의 문법 두 번째입니다. 여기 뭐 관사가 개입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명사의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것들 뭐 한 세 강에 걸쳐 가지고 했죠. 그 내용 확실히 숙지하고요. 하고 이 내용 보기 바랍니다. 자, 기능의 인식과 명사의 수 이렇게 해놨죠. 우리 앞에 집합명사 한번 그죠? 집합명사 이렇게 했을 때, 집합 A가 있다면 그 안에 A, B, C, D, E 등의 원소가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안에 속해 있는 원소의 어떤 기능, 활동 혹은 주체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다만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집합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할 때는 단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각 원소들의 움직임, 이 활동을 갖다가 주목할 때는 복수로 취급한다 그랬죠. 즉, 이 각 원소들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 활동의 집합이 결국 이 전체 집합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쨌든 외관을 한 단위로 인식할 때는 단수, 그 안에 들어있는 각 원소들의 어떤 활동성, 기능성, 행위 주체성을 인식하면 복수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기능의 인식과 명사의 수 그랬죠. 흔히 이거를 우리 뭐 대칭 복수라 합니까? 대칭 복수라 합니까? 뭐 바지라든지 바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뭐 짧은 바지를 그리면 이래 돼 있겠죠. 가위는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위, 뭐 밑에 신발도 있죠, 그죠? 양말도 있죠. 전부 다 이 두 짝이죠, 그죠? 짝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전체가 여기와 같이 하나의 집합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반을 잘라보면 여기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가 있다. 지금 마찬가지죠. 바지보다도 오히려 가위나 신발 같은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가위는 결국 이 분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자르는데 이 B라는 녀석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잘라 보십시오. 잘라지겠습니까? 안 잘라지겠죠, 그죠? 이 집합에서 볼 때 이 성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이거는 집합 A로서의 어떤 성질 자체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위원회가 커미티가 consist of 9 members 이렇게 나오죠. 헌법적 어떤 기관이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9명의 성원이 되지 않으면은 그 헌법 기관 자체가 법적인 어떤 존재 근거도 잃어버리고 그 일체한 어떤 법률 행위도 원천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어느 한 녀석을 뭐 양말도 좋고 신발도 좋고 안경도 좋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발을 갖다가 한쪽만 신고 나간다 생각해 봅시다. 몇 발 안 가가지고 차라리 신발 한쪽 그냥 던져버리고 맨발로 걷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즉, 이런 좌우대칭, 좌우복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어떤 사물들은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제 기능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바지를 갖다가 여름 바지라고 보고요. B를 갖다가 딱 떼버리고 A만 딱 입고 나가 보십시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 가치조차 부정당하게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위든 바지든 양말이든 신발이든 안경이든 어느 한쪽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전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명사 안에서 각 원소들의 활동성, 기능성을 인식하듯이 이 각자의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즉 좌우대칭의 각자의 이 요소의 기능을 갖다가 인식한다, 즉 인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명사들은 다 복수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명사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꼭 복수로만 사용하라는 인식은 없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a pair of shoes 이런 식으로 이제
짝으로 전체를 갖다가 한 짝으로 표현할 때 a pair 이렇게 a pair of라는 하나의 조수사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페어를 이루고 있다. 페어를 이루고 있다. 우리 뭐 피겨 스케이팅에도 페어 부분이 있죠, 그죠? 남녀 부분이 나와가지고 뭐 페어 댄스도 있죠, 그죠?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저 기능에 기능, 활동성에 중점을 둔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there is 이 문장은 왜 내놨느냐 하면은 지금 a pair of 하고 socks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socks 양말만 이야기한 복수인데 이거를 갖다가 한 짝으로 딱 묶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집합명사에 마치 외관을 이야기하는 듯 하죠, 그죠? 기능성 각 A, B 부분에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냥 합쳐져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라는 인식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 썼습니까? 단수로 썼죠, 그죠? 단수로 There is a pair of socks입니다. socks 자체는 are라고, trousers는 are라고 표현하지만 a pair of trousers, a pair of scissors, a pair of spectacles, 안경 이렇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단수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각자 A, B 부분의 기능이라고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죠. 표현되고 있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비교 예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a pair of라고 썼는데 뒤에는 티네이지 10대 소년들이라고 일단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한 2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2명의 10대 소년이 근데 이제 뭐 two teenage boys라고 하지 않고 pair of 한 거는 뭔가 이 통속이 이 짝꿍이 잘 맞는 듯한 어떤 그런 좀 뉘앙스를 풍깁니다. 자, where 하고 여기는 지금 뭘 썼습니까? 복수로 썼죠, 그죠? a pair of 위에는 단수인데 왜 밑에는 복수지? 담배를 빡빡 피워대고 있어, 이 꼬맹이들이 둘이가.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위에는 그냥 하나의 단위체로 덩어리로 외관만 딱 표현한 거죠, 그죠? 바지 하나 이게 a pair of trousers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지 하나를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당연히 단수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꼬맹이들 둘이서 담배를 피워대는 적극적인 행위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즉 둘이가 있으면 이걸 한 페어라고 A와 B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페어를 이루고 있는 이 녀석들 각각의 행위를 갖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복수로 인식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능적으로 복수로 인식하는 거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우리 집합명사에서 소위 말하는 쌤이 사용 안 하겠다 했지만 예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요. 군진명사적 성질을 가진다 이래 되는 겁니다. 행위 주체성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all 같은 것도 all, is 혹은 all, are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람일 때도 있고요. 사물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is를 했을 때는 이 전체를 그냥 한 덩어리 한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근데 all are 이렇게 할 때 뭐 all are well 이라면 모두가 다 뭐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해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때는 all are 이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 시간, 문법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명사의 단수 복수의 결정은 사실은 화자의 인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들의 어떤, 기능, 활동, 이것을 갖다가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로 갈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됐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맞습니까? 두 장이 한꺼번에 넘어간 건 아니겠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능적 관점에서 뭔가, 두 개가 합쳐졌는데 단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관사의 기능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체화라 그랬죠. 개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해서 다른 사물과 구분되어 존재하는, 그죠? 구별 가능한 존재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a body입니다. a body. 즉, 단수적 인식입니다. a body.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가 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뒤에 나오는 어가 수식하고 있는, 달리 말하면 끌고 있는 이 대상들은 뭐로 취급한다? 뭐로 인식한다? 하나의 개체로 취급한다. 하나의 개체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뭐냐? 어가 왔기 때문에 카트와 and horse까지가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개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cart and horse는 각각의 말과 마차, 바퀴가 달린 그 차가 아니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면서 플러스 뭐다?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카트하고 호스하고 따로 딱 떼놓으면은 마차가 갑니까? 아니죠, 그죠? 마차라고 하는 이 어떤 사물은 두 개가 합쳐져야만 온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기능적 주체, 기능적 단위로 본다. 앞에 trousers나 이런 대칭 복수들의 어떤 명사들은 각각의 파트.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독자적인 어떤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이 상쇄되거나 소실됐을 땐 전체 기능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을 인정해서 복수로 취급하는 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합쳐져야만 두 개의 어떤 사물이 합쳐져야만 온전한 하나의 기능을 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하나의 기능 주체로 본다. 즉 행위 주체로 본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is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이제 예문을 보면 역시 watch and chain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뭐 이래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한쪽 외눈, 보통 외눈 안경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spectacles 나오는 거는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데, 아마 뭐 귀족들이 주로 그죠?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 모자나 어깨 같은데 걸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더라도 깨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watch and chain, 이런 식의 어떤 안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서부극이나 서부 활극이나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watch and chain, 줄 달린 시계, 줄시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단위체로 보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했다 이래 됐죠. 자, 그 다음에 bread and butter 했죠. 위에는 이제 보통 명사들이었고 지금 여기는 이제 물질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bread and butter라고 이렇게 관사 없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수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개체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 안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단위로 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is가. 그러면은 어쨌든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하는 어떤 사물이다 이래 되거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버터하고 빵이 어쨌든 묶어졌어. 그러면 버터 바른 빵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전체가 하나의 어떤 식용물이 되는 거죠. 음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고 그 해석을 하면 버터 바른 빵으로는 점심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또 복수로 쓰고 있죠. 복수로.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터 바른 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때는 각자 브레드와 빵과 버터를 개별적 행위 주체로, 즉 주어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버터 바른 빵의 의미가 아니고 빵과 버터 각각 갈라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빵과 버터가 가격에 있어서 올랐다 하니까 빵값과 버터값이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l works and 이렇게 됐어. 뭐 아주 유명한 경구, 그죠? 격언이죠. all works 좀 강조입니다. 온통 일만 하고 그리고 전혀 놀지 않는 것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and로 연결되어 있지만 단수 취급하고 있죠. 단수 취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전체가 and로 연결된 이 구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놀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논다라는 두 개의 개별적 행위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묶어서 열심히 일만 하고 뭔가 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즉 workaholic을 이야기하죠. 그냥 일에만 매달려 가지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자고 공부만 하면 그런 행위는 makes Jack. 이건 앞에서 했죠, 그죠? 일반적으로 여성은 뭐 영국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여성은 가장 질이란 이름이 가장 흔했고 잭이란 이름은 남성에 있어서 가장 흔했다. 그래서 잭 and Jill 하면
우리 그냥 평범한 말로 선남 선녀 이런 겁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와 여자 이런 의미고, 그리고 뭐 중국 쪽으로 가면 과거에 뭐 장씨, 이씨가 뭐 거의 한 10명이 모이면 5명 이상 뭐 그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많았던 모양이죠. 우리 같으면 지금 김씨, 이씨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삼, 이사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뭐 왜 그럼 남자를 쓰고 남자만 쓰고 여자는 안 썼느냐, 요즘 와서 이렇게 하겠지만 과거에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언어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쨌든 좀 이것도 보이를 썼죠. 그죠? 뭐 재미없는 지루한 그런 인물로 만든다. 즉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휴식도 취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지 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좀 넓은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이어집니다. 자, 됐죠? 정리하면 기능적 관점에서 두 개의 사물이 합쳐져서 기능을 해야지 그 기능이 온전하게 행해질 경우 그 두 개의 사물 합쳐진 전체를 하나의 행위 주체, 즉 개체로 본다. 그래서 단수로 사용한다, 이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과 전체입니다. 부분과 전체. 사실 이 내용도 지금 요 문장이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정확하게 어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뭐 the rest of the 빼고 students 요래 나오든지, 아니면 앞에 the 빼고 rest of 뭐 students,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쌤도 옛날에는 그냥 외웠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the를 써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런 로직이 쭉 오면서부터요, 부분과 전체. 우리가 보면은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쌤 강의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어떻습니까? 영어의 어떤 로직이라는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심오하거나 뭐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겠죠, 그죠? 그냥 우리의 어떤 일반 상식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왜 언어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뭔가를 깊이 궁구하기 위해서 이게 고안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언어의 어떤 로직이라는 것도 평범한 상식과 사회생활 속에서 다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을 깔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라는 인식으로 보면은 일단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부분과 전체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뭐 분수 이렇게 연결되고요. 전체는 이게 배수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분수와 배수. 자, 3/4에서 했죠. 4분의 3이죠. 지금은 4분의 1이 3개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 복수가 와야 됩니다. 앞에는 기수, 뒤에는 서수입니다. of the earth's surface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죠, 그죠? 전체의 부분인 겁니다. 부분. 분수죠, 그죠? 그러고 이제 단수를 썼습니다. 그럼 단수를 쓴 이유는 뭐냐? 어쨌든 이 의미 자체가 단수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 기초가 되는 전체가 만약에 양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당연히 양으로 인식되고, 그게 수로 인식된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수로 인식이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별로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Earth's surface라는 거는 지표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헤아립니까? 전체적으로 둥근 지구에 이 지표면 해가지고 전체로 인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로 인식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식한 것의 부분 역시 하나의 전체로 인식해서 단수다, 이래 되는 거고, 밑에는 이제 the oppose라고 나와 있어, 그죠? 개수, 복수죠, 그죠? 즉 복수의 3분의 2 부분 역시 당연히 수로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수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분과 전체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the rest라든지 혹은 뭐 hour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double, twice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3 times, 4 times 배수사들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이 모르고 있으면 문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부분이죠, 그죠? 자,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도 했지만 그 부분이 이루고 있는 전체가 반드시 필요하죠. 전체가 확정이 되어야만 부분을 논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내용을 딱 달고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전체를 표현해야 된다. 이게 부분이면 뒤에는 반드시 전체적 내용을 표현해야 된다. 그럼 전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도 한정을 해줘야 돼요. 한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적 기능을 하는 정관사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students 이렇게 합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갖다가 딱 그 수를 갖다가 딱 확정해 주는 겁니다. 전체로서. 그래서 그 전체의 중에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라고 정하는 것도 우리 앞에서 봤죠? some others, some the others. 나머지가 정해져 있을 때는 the others라고 했죠. 정관사 the로 딱 정해진 걸 갖다가 그대로 표현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the rest 하고 이렇게 그 나머지 부분, 확정된 나머지 부분을 딱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rest of the students를 the 빼고 rest of the students 혹은 뒤에를 빼고 the rest of students 혹은 두 개 다 빼고 rest of students 그리고 정답으로 the rest of the students 이렇게 내는 겁니다. 사실 이 논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뭘 묻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제 all이라 했죠, 그죠? all도 전부 다 했죠, 전부. 그럼 무엇의 전부야? 전부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배수로 생각하면 한 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 전체가 확정돼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All the money that I had. 여기서도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또 수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관사 the가 오는 게 보다 더 명료해지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뭐 시험에 과거에 나오면은 상당히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거의 학력고사 시절에는 실제 학력고사 그 본 시험에 문제로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력고사 세대만 하더라도 영문법을 어쨌든 깊이 있게 공부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스피킹이나 이런 생활 영어,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면서부터 문법이 그냥 홀대를 받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을 하기는 합니다. 과거 세대보다는 많이 훈련을 하니까요. 하긴 하는데 조금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어떤 이슈나 논제를 딱 두고 딱 들어가면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활 영어에서 그냥 가볍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는 많이 그게 단련이 되면 되지만 그와 같은 어떤 논제를 두고 디스커션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소위 말한 좀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서술 있죠, 그죠? 표현 이런 것들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말도 똑같죠, 그죠? 우리말도 그냥 가볍게 웃고 떠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딱 앉으면 한 4명 중에 한 2-3명 떠들고 한 2-3명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문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법이 전부는 아닌데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조금 더 고급의 영어를 갖다가 구사하려면은 문법은 반드시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학자들이 궁구하듯이 그린바움이니 쿼기니 예스 페르센이니 이런 어떤 당대 대가들이 해놓은 책을 시시콜콜 구석구석 다 파가지고 이때는 이걸 쓰고 저때는 저걸 쓰고 그거는 학자들의 몫입니다. 학자들의 몫. 근데 거기에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알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로직 인식을 갖추고 어떤 영문이 앞에 탁 던져지더라도 자신 있게 그걸 읽어내고 더 나아가서 그걸 비판하고 문학작품 같으면 그게 들어있는 어떤 스타일이나 필자가 뭔가 전하고자 하는 그 숨은 뜻을 갖다가 read between the lines 하는 그게 영어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거죠. 그죠? 또 딴소리 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수죠. 그죠? 배수. 더블 했죠. 그죠? 더블 하니까 배수기 때문에 뒤에는 어쨌든 확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전체로서.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the value라고 이렇게 정관사로서 딱 확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을. 그래서 doubled, twiceed. 쌤 옛날에 이런 로직을 모를 때는 무조건 외웠습니다. doubled, old, twiceed, busted, 뭐 three timesed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로직이구나. 이해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묘한 차이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되겠죠? double. 그럼 twice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twice. 뭐 2배 이래 되니까요. 더 나오고 뒤에 나오겠지만 뭐 two times 이렇게 나오거든요. two times 하면 뒤에 더 명사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뒤에 아마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다 이렇게 over를 쓰면 안 된다. 아 여기도 나오네요. over를 쓰면은 무엇에 3배 하니까 전혀 이상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작구적으로 맞추기만 하면. 근데 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틀렸다고 전혀 생각 못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I paid double up.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해석을 해보면, 그 가치의 2배를 지불했다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over가. 근데 그냥 double the valu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half 하니까 정관사 붙여주고 지금 복수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과 전체의 절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의 뭐 절반은 which I bought at the store. 그 상점에서 산 가격 절반은 뭔가 상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she did not love but the man 이래 되죠. 물론 both of, all of 씁니다. 지금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너무나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both the man, both of the two person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둘을 갖다가 모두 묶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oth the, double the, twice the, all the, half the, three times the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딱 로직을 가지고 외우면은 한번 외우고 잊어먹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되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alf an hour ago 되어 있거든요. 아니, double the, half the, twice the, both the, all the 열심히 외웠는데 여기는 왜 on이 왔지? 로직이 없으니까. 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어떤 로직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 틀린 거야? 뭐야 이거? 그럼 앞에 이 이야기가 틀린 거야? 그래가 쓱부르게 또 이 문법이 틀렸다라고 꼬리 가지고 몸통을 막 흔드는 그런 어떤 또 우를 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I arrived at the station half an hour. 자 이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1시간이라고 이 자체가 딱 정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정관사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an hour의 half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도착했다. 그죠? 정관사 들을 쓰지 않아도 이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내용일 때는 정관사 들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는 이제 보면 half the time 했어. 이때는 뭔가 정해진 시간입니다. 여기 같이 1시간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뭔가 뒤에 나오는 이 행위가 쭉 이어졌던 일정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절반 동안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 부사의 어떤 그 위치를 할 때 쌤이 한번 이야기했죠. 시간 부사가 제일 뒤에 가거나 제일 앞에 온다고. 그럴 때 전치사 없이도 주로 사용된다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문제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시간이 딱 표현되면은 그 굳이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게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이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꼭 밝혀줄 필요가 있을 때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될 때는 굳이 전치사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걸 뭐 과거엔 부사적 대격이니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용어까지 뭐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half the time 하니까 그 시간 절반 동안 이래 되는 겁니다.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not slightest. 굉장한 어떤 그 부정의 최상급입니다. What he's talking about.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절반, 그 이야기하는 시간 동안 절반 동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예 뭐 이해가 안 됐는데 뭐 뒤로 가 보니까 아, 이제 조금 알겠더라. 이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the majority, the minority도 역시 부분이죠. 이 또 부분이고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라 해도 얼마만큼의 대다수냐 정해줘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쨌든 정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1시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체로 정해졌죠. 그러니까 정관사태가 필요 없죠. 그럼 여기 mankind는 뭡니까? 인류 전체죠. 인류 전체. 이 자체가 이미 전체를 한정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정관사 더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the majority of mankind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령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와 비슷한 게 the rest of the students라고 로직 없이 이걸 딸딸딸 배우는 겁니다. 해가지고 해설을 보면은 여기 정관사들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이것까지 또 설명은 잘 안 합니다. 요게 초점을 맞추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때 더를 빼면 안 된다. 틀린다. 열심히 이제 로직 없이 외웠습니다. 외웠다가 이리로 따고 아 이것도 the majority, the rest하고 같으니까 mankind니까 이거 무조건 더 붙여야지. 이래가지고 틀리는 겁니다. 로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로직이 없으면은 이러한 용례들을 갖다가 사전이나 아니면은 외국의 어떤 원서 문법서를 전부 뒤져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법이라는 게 제대로 알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학자들이나 어떤 아주 고준한 어떤 수준의 그 학문의 영역에다가 맡겨버릴 그런 성질은 아니죠. 그죠? 충분히 아주 간편한, 간단한 논리로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좀 수동태 쪽에서 쌤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사형식 어떤 문장에서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는데, 어떤 동사들은, 뭡니까? 간접 목적어를 갖다가 주어로 못 낸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은 꽤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정한 로직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데 정말 관례적으로 사용해 왔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뭐 대문호라든지 그죠? 영어의 어떤 그 문법이나 이런 데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만한 정도의 대단한 어떤 그런 문필가였든지 이런 양반들이 떡 써놨을 때는 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럼 학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맞다 할 수 있습니까? 틀렸다 할 수 있습니까? 몇몇 사람 외에는 잘 안 쓰는데 그 사람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학자들에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남겨두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영역 외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접할 때 자주 접하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런 기본 로직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뭐 좀 어려운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과 명사의 수 했죠. 쌤이 앞에서 인식적 로직, 즉 화자의 인식이 수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수다, 복수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 단어는 무조건 단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적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물론 또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 가운데도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뭐 몇 가지 그냥 통용으로 어느 누구나 다 그냥 단수로 쓰는 그런 명사들 이런 것들은 몇 가지를 챙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죠? 우리 뭐 information이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식과 명사의 수 10 miles 여기는 is죠. 여기는 is고 자, 10 miles is a long distance to walk 했어. 보통은 뭐 시간, 거리, 무게, 가격 이런 등등은 단수로 쓴다. 일반적으로 단수로 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수치로 표현돼요. 수치로. 그럼 우리가 수를 갖다가 1 million이라고 해봅시다. 100만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1 million. 이런 짜리가 100만 개. 아니야. 많은 짜리가 100개 있지. 이래 생각합니까? 그냥 이 전체를 하나의 가치 크기로 생각하죠. 그죠? 1억 하면은, 1억.
100만이 100개 있네.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억, 그래 1억, 그죠? 뭐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400km가 어느 정도 되지? 1km가 400개? 이게 아니죠. 서울서 부산까지의 어떤 거리 전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게 다 수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따위는 다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수로 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miles 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10 miles 1마일이 10개 이게 아니고 그냥 10 miles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6.1km 정도 됩니까? 그죠? 그렇게 이걸 집합명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1마일, 2마일, 3마일, 4마일 하나하나 끊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그냥 뭉뚱그려 생각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사실 보면 집합명사가 명사의 단수, 복수, 명사의 수의 문법에서 그 최종 종착점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years is too long to wait 했죠. 10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리기가 참 길어. 10년이라는 세월. 10년, 1년이라는 세월을 10개를 잡아가지고 대략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그 10년.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거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밑에는 복수로 썼습니다. 10 years have 이랬습니다. passed since it died. 그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근데 여기 has 써도 됩니다. has 써도 되고 have 써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표현하는 화자의 인식이죠. 그죠? 그러면 have로 썼을 때는 이 화자가 10 years를 갖다가 어떻게 전체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네 해가 가고, 집합명사의 각각의 원소를 인식하듯이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 한 해가 10번 바뀌었어. 뭐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그냥 has passed 이렇게 해버린, has를 단수로 쓰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가 죽은 지 10년 됐네. 대충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뭐 그냥 그가 죽은 지 10년 지났어. 이 말이고, 10 years have passed의 뉘앙스는 조금 세월의 흘러간 이 동적인 움직임을 좀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조금 세월을 좀 장구한 세월 이런 뉘앙스가 좀 느낌이 오죠, 그죠? 네, 해가 10번 바뀌었다라는 거하고 10년이 지났다라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우리말에서도 다르듯이,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ose 5 days have를 썼습니다. 자, 근데 이럴 때는 has보다는 have가 보다 제격입니다. same 느낌의 생각에. 자, changed him greatly. 그를 아주 대단히 바꿔놓았어. 5일 지나니까 아가 확 달라졌어. 경상도 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change, 변화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5일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뭐 크기로 따지면 요만하던 친구가 5일 뒤에 보니까 갑자기 이만큼 해졌다. 지금 변화의 어떤 의미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have를 썼기 때문에 하루 지나고 이틀, 3일, 4일, 한 5일째 되니까 점점점 변화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럼 has를 만약에 쓴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어서 봤다가 5일 뒤에 딱 보니까 아가 확 달라져 있대. 좀 이런 뉘앙스로도 has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화자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과거에 시험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every, 기수, 복수, 애기복. 이렇게 배웠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every, 서수, 단수, 애써, 단. 뭐, 그래가지고 말을 막 만들면은 애기복, 뭐, 애기 본다고 애쓴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쌤 대충 만들어 외웠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상당히 효율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딱 나오면은 그만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용은 이제 뭐, 이틀마다, 조부모님을 갖다가 찾아뵙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규칙을 찾아뵙고 있다. 이래 되죠. 이것도 결국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every가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그죠? 단수 취급한다 했는데 그냥 형태로만 보면 아니 단수인데와 여긴 또 복수야. 우리 앞에 the English are 복수인데 practical people이라고 그죠? 단수 하나의 집합을 나타내는 부정과서 어가 딱 왔을 때 그 헷갈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수인데 왜 복수야? 요거는 뭡니까? 시간은 그죠? 10 years도 단수로 쓰는데 2 days 이 녀석을 단수로 못 쓰겠습니까? 당연히 단수로 쓰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 보면 이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시작을 하면 이래 있습니다. 그럼 every 2days라는 거는 요 이틀을 전체를 하나의 시간 단위로 보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또 찾아뵙고, 또 뵙고 난 다음에 이틀이 또 지나면 찾아뵙고, 또 이틀이 지나면 찾아뵙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게 2days입니다. 2days. 2days가 every 요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every는 각자 요렇게 표현한다는 느낌도 오죠. 요 뒤에 연결됩니다. 그럼 every second day는 뭐냐 하면 서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찾아뵀으면 first, second, 두 번째 날, 요 날 찾아뵙는다. 요런 인식입니다. 요도 마찬가지. first, second, 요 날. first, second, 요 날 하니까 이날은 당연히 단수제. 그죠? 그 특정한 하루를 딱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every 3 days, every third day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화자의 인식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이야기했던 이것, 그리고 집합명사의 전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한 인식, 그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every로 이어지죠, 그죠? every 문법 가운데 하나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게, every는 단수로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럼 every와 all 차이를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의미냐면은, A, B, C, D, E라고 있다면,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여기 all입니다. A와 B와 C와 D와 E와 다 플러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당연히 복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전체를 all이라 합니다. 그런데 every는 뭐냐 하면은, every는 이 녀석을 보니까 그렇고, 이 녀석을 또 보니까 그렇고, 이 녀석을 보니까 또 그렇다. 이 녀석을 봐도 그렇고, 이 녀석을 봐도 그렇다. 이런 인식입니다. 즉, 복수의 대상을 갖다가 지칭은 하지만 한 명 한 명씩을 건드리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all 하는 것보다 every가 뉘앙스적으로는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을 준다 그랬죠. 왜? 단수를 부정하면 전체 부정으로 가고, 복수 전체를 부정하면 부부정으로 간다 했죠. 그죠? 그런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보면은 every cloud is 당연히 단수입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구름, 구름에도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Every dog has his day. 이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자, 이때는 불운이고 cloud. 이때는 빛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행해도 기회는 찾아온다. 이런 의미고. 자, 됐죠?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every 하고 boy and girl 이렇게 했는데 있습니다. 그죠? every 단수로 친다 했는데 이게 왜 또 이게 복수로 와 있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죠? every는 단수 명사를 받고, 그리고 단수로 취급한다 했는데 여기는 복수로 와 있어. 그럼 복수로 왔으면 이건 복수로 써야 되는데 왜 단수를 썼어?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이 의미를 이 그림으로 가져와서 보면요, A, B, C까지는 boy고 D, E는 girl이라고 해봅시다. 자, every boy and girl을 갖다가 표현하는 화자 인식이 어떤 겁니까? 이 소년도 그렇고, 또 이 녀석을 봐도 그렇고, 이 소년을 봐도 그렇고, 이 여자아이를 봐도 그렇고, 이 여자아이를 봐도 그렇다. 이거 각각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로 연결이 되든 안 되든 every는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단수로 쓴다. 단수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any도 지금 예문은 안 적어놨는데요. any도 긍정의 강조죠. 그죠? any boy can do it. 어떤 꼬맹이도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any를 앞에 any boy and girl 하면은 이때는 이런 인식이라기보다는 강조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복수로 씁니다. Any boy and girl ar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any를 썼을 때는 복수로 나오니까 시험 문제를 내도 당연히 are를 쓰겠죠, 그죠? 근데 every는 이런 인식 때문에
and로 연결이 돼도 단수로 쓰기 때문에 시험에 가끔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ll, 그래서 all은 the people 하고 당연히 복수로 바뀌었죠. 왜? A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그래서 A와 B와 C와 D와 E와 벌써 5개 돼버렸지 않습니까? 복수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R을 쓰는 겁니다. all과 every의 개념 정확히 하고요. 요 표현은 유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oth는 앞에 both까지도 봤죠, 그죠? all of them, both of them 이렇게 다 씁니다. 자, both는 지금 each하고 이렇게 묶어놨죠. both는 to를 갖다가 어쨌든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A와 B가 있다면 이 두 개를 A 플러스 B라고 한 게 both고, each는 every 같이 요 녀석 이렇게 하나씩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both of them 하면 were invited. 둘 다 초청받았어. 그럼 each country. 각각의 국가는 is uncursed. 자신의 어떤 고유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래 되죠. 근데 이때 each는 꼭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각 개별 국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d가 있죠. 그래서 both와 사실은 연결되는 쪽은 i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id는 이제 need하고 같이 묶는다고 밑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럼 either는 어떤 의미냐면 마찬가지죠. 둘 중에 이거나, each는 이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either는 이 녀석이거나 아니면은 이 녀석이다. 이게 선택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each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either you, 너거나 아니면 내가, 그지?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래 돼 있죠.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랬을 때 이제 전체가 이건 나도 상관접속사에서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자연스러운 해석에 걸린다 그랬죠. 너 아니면 내가 하니까 I am 이렇게 걸린다. need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need는 이제 뭐냐면 이 녀석도 아니고 이 녀석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그죠? 이 녀석이거나 아니면 이 녀석인데 need는 A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하니까 둘 다 아니다라는 전체 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뭐야? 초대받지 못했다 이래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eit와 관련해서는 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ither side of,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the street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eit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street이 있는데 A와 B라는 이게 이제 street이고요. 이쪽에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이쪽면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이쪽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근데 이거는 둘 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either side of the street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뒤에 is냐 아냐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is 씁니다. 의미적으로는 둘 다를 갖다가 표현하죠. 그죠?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어떤 작가들은 또 아라고 쓰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것까지는 사실 문제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both라고 그냥 표현하지 왜 either side로 하느냐? both sides. 그죠? 이렇게 올 때는 당연히 복수입니다. 왜? 둘 다 이렇게 하죠.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뭐 이 정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명사의 복수형 했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상호 복수입니다. 상호 복수. 즉, 이거는 화자의 인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동사의 어떤 성질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된 내용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복수를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표현된 그 가운데 필수적으로 두 개의 어떤 개체 혹은 두 개 이상의 어떤 그 개체들이 반드시 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shake hands가 있어. 뭡니까? 악수하다. 그죠? 악수할 때 손 하나 갖고 안 되죠. 그죠? 악수를 나누었다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면 됩니다. 친구를 사귀다 할 때 make friends with 이렇게 하죠. 그죠? make friends with. 누구누구와 친구를 사귀다 할 때. 그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복수로 쓰는 겁니다. 이건 아마 뒤에 어디 문제 어디에 나왔을 겁니다.
자, 이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를 교환했어. 교환하는 자리는 반드시 2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이걸 갖다가 뭐 상호복수, 뭐 논리적 복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take turns watching. 이거는 교대하다, 번갈아 가다. 번갈아 가면서 감시를 했다 하니까 보초를 썼다든지 번갈아 간다는 겁니까? 당연히 2개 이상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by turns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방식이니까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번갈아서 교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e have not seen each other for ages. 즉 복수로서 막연한 세월을 표현할 때 당연히 세월이라는 게 딱 한 해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 don't think done by hobbies. do by hobbies 하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을 중간에서 그만두다니까 어중간하게 일을 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왜 또 이제 by harbors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을 중간에서 딱 어중간하게 처리하는 게 딱 하프요 와서 딱 합니까? 아니죠. 여기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중간한 어떤 복수했던 일 처리 시점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를 쓴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y degrees도 점차로 이래 되죠. 그럼 정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여러 단계를 인식하죠. 그죠? 정도가 달라지죠. degree가. 그렇기 때문에 점차로 할 때 당연히 복수로 쓰고요. 그들의 우정은 점점 사랑으로 변해갔다 이 말이고 다음에 이제 he's a man of letters 할 때 이때는 문학가, 문필가라 그러죠. 그럼 letter 하면 딱 하나 글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문필가들은 어떻습니까? 글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적으로 복수가 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 bought a suit of new clothes. 야, clothes는 이제 쌤도 옛날에 공부할 때 아니 뭘 clothes는 천이고 천으로 단수고 clothing은 집합적 또 물질 명사로 의류를 나타내면서 단수고 쌤 이 강의에서 집합적 물질 명사 이런 건 안 했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로직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해해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역시 집합명사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은 왜 단수냐? 이거는 물질명사입니다. 재질이거든. 뭔가 실과 같은 어떤 재질로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런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전체로 생각하고, 그럼 옷은 왜 복수냐? 우리 바느질 안 돼 있는 옷 봤습니까? 뭐 옛날 우에 보면 선녀들은 천이무봉이라 그랬죠. 하늘 아래 입는 하늘 아래 선녀들이 입는 옷은 바느질이 없다. 얘가 천이무봉 바느질 봉자거든요. 그냥 휘 감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옷이라는 것은 다 이 클러스 천을 가지고 기워서 만들죠. 여러 개의 천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인식에서 나왔다. 쌤은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논리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he took great pains and 이 수고하다라는 뜻이죠. 없으면 고통입니다. 수고, 뭔가 힘든 걸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 매우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 괴로울 고자가 힘들다라는 의미도 이어지죠. 고역이다 하면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왜 복수냐? 이 수고를 했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고통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 이런 겁니다. 수고를 한다 할 때 행위 하나만 딱 하고 끝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수로 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사의 복수에 뭐 상호 복수에는 논리 복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수로 사용됐을 때는 왜 이게 복수로 사용됐는가라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 했습니까? 다 했네요. 이 시간 이제 이렇게 해서 명사, 관사, 문법은 뭐 사실 분량은 전체 분량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핵심적인 사항만 선생님이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명사, 관사에 대해서 좀 소홀히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은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만이라도 탁 챙겨두면은 웬만한 명사, 관사와 관련한 어떤 영문이나 혹은 문법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을 더 가미해가지고 하다 보면 명사, 관사 때문에
뭐 긴장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이팅 할 때 좀 연습을 많이 해 보십시오. 뭐 알고 있어도 직접 쓰려면 또 탁 막히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하면서 또 원서 뭐 영작 원서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문법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더 공고히 체화하고요. 자, 이 시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